그렇다면 이제 도시재생, 도시 더하기 재생 어떤 뜻일까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많이 공부를 했죠.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더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초기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2007년에 TF팀이 형성되면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관련된 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2014년에 드디어 법이 만들어졌는데 당시까지의 도시재생의 초기 개념은 환경, 경제, 사회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모두 결합돼서 함께 발전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칭했습니다. 즉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정비뿐만이 아닌 사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인 활성화를 추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환경이 있겠죠. 환경하면 떠올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래서 초기 개념에는 도시재생 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둘러싸서 사회적인 측면의 정비 개념이 들어가는 게 바로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었고요. 이런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인 측면까지 활성화를 의미하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주민분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어, 도시재생 안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큰 테두리 안에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이 큰 테두리의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현재 많은 발전이 있어 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의도 바뀌어 왔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희는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도시재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또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그리고 지역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및 창출, 그리고 지역 자원의 활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모두 활성화시키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의 정의 쉽지요? 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는 무엇을 하는 법일까요? 우리가 도시재생법 하는데 이 법의 목적도 아셔야겠죠? 앞서 말했던 경제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어들의 뜻을 보면 참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사회 문화적 활성화, 그리고 공공이 지원을 강화해주고 도시는 경쟁력을 갖게 되고 지역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제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법제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활성화 계획이 무엇인지, 도시재생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모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무엇일까요? 이 도시재생에서 뉴딜 사업이라는 게 붙었는데요. 기존에는 도시재생이란 개념이 나오고 여기에
사업이란 단어가 붙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의 명칭이 조금씩 바뀌는데 현재 신월 3동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뉴딜 사업입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 주민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적이 없는데 여기에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가 붙으면서 바로 경쟁력 회복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4가지의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 주거복지 실현,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그리고 일자리 창출인데 아마도 뉴딜 사업에서 가장 달라진 점,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일자리 창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월 3동도 기존의 노후주거지 정비, 임대주택 공급, 또 도시 경쟁력, 또 사업 주체 주민 상생 유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주민들도 센터도 양천구청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어떻게 선정될까요? 우리는 도시 세태지표라는 걸 만들어 두었는데요. 도시재생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돼서 5개의 법정 지표를 두었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역시 도시재생법 13조 그리고 시행령 17조에 나와 있는데요. 인구 감소, 예를 들면 지난 30년 중에 가장 많았던 시기에 20%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이런 지표에 맞아야 합니다. 선정이 되려면 또 사업체 수도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 5% 이상 감소 또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생활환경도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 이러한 기준들에 맞춰져 있다면 도시재생 대상 지역으로서의 자격은 갖추게 되는 거겠죠. 갑자기 신월삼동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신월삼동의 경우에는 최근 30년간 인구 증감률이 4년 연속 굉장히 전출이 높았습니다. 또 사업체도 계속 감소 추세였고 종사자 수도 감소였습니다. 노후 건축물도 20년 이상 건축물이 94.2%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도시재생 대상지로서의 가능성이 보였고 이로 인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까지 선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정리된 표가 바로 이 표인데요. 뉴딜 사업에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주거지 재생형과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 유형 중에 주거지 재생형은 다시 우리 동네 살리기형 그리고 주거지 지원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있고 그런데 이 주거지 지원형부터 중심시가지형은 다시 근린재생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기존 사업과 법정 유형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주거지 지원형, 바로 우리 지역인데요. 신월삼동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주거지 지원형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에서 골목길,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들을 도입해야 하고 국가에서는 100억 원을 4년간 나눠서 주게 돼 있고 대상 지역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사업 규모는 우리는 10만 제곱미터 내외에 맞추었습니다. 관련 법은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도시재생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격해서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요. 또 법에 따르게 돼 있고요. 활성화 계획은
잘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 재생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뉴딜 사업의 종류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거지 재생형이라서 제일 앞에 있는 이 그림처럼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굉장히 큰 산업단지,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서울역 일대,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는 더 소규모의 소규모 근린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월 3동 신산마을은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다들 주민 설명회 들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3단계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 뉴딜 사업에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2018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이 되었죠. 그리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에서도 주거지 지원형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2020년 11월에 바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3번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은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문득 그럼 희망지 사업은 뭐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서울시인 지자체 단위의 사업에서 국토부 단위의 사업으로 변형이 된 건데요. 이 앞부분의 2개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이 희망지 사업이라는 것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중에 가장 큰 특징인데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기 전에 준비 단계로서 소규모 금액으로 희망지 사업지로 선정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내 도시재생이 필요성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바탕으로 참여 주민을 확대시키고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해서 지역의 문제점과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잠시 약 2분 정도인데 이 서울시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유튜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 사업. 도시재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도시재생이란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완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은 고치고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도시재생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처음 도입하던 시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주민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 행정부처, 다양한 전문가 그룹 등 지역의 주체들이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는 희망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징으로 서울시 도시재생의 준비 단계입니다. 2016년 19개소를 선정해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총 76개의 희망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희망지 사업의 결과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우리 동네의 변화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았으며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고 주민, 행정,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희망지 사업은 행정동을 범위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종합적 주거지 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 신청 전후 우리 동네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택 성능 개선 지원구역, 골목길 재생 사업, 생활 SOC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으로의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시작, 희망지로 준비하세요. 네, 잘 보셨죠? 저보다 목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성우분께서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한 서울시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후에 1년 넘게 노력을 하셨고 그 이후에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신월삼동이 선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또한 뉴딜 사업처럼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일자리 거점 육성형, 생활 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 확산형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월삼동은 주거지 재생형이었고요. 방향은 주거환경 정비, 지역 공동체 회복, 그리고 20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는데 이때 우리는 뉴딜 사업을 목표로 10만 제곱미터 미만, 10만 제곱미터 이내 정도로 규모를 맞췄고 선정이 되어서 근린재생 일반 근린형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뉴딜 사업으로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죠.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과 같은 이런 표와 같이 정리되어서 활성화 지역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주거지 지원형이 바로 신월삼동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을의 이웃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기본적으로 필지와 소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점 확산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만든다거나 지역 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을 조성한다거나 재래시장, 골목길 재생, 또 역사문화 기록, 앵커 시설 조성 이런 것들은 모두 포함시켜서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서울형이 선정된 이후에 이제 뉴딜 사업에서의 주거지 지원형을 신청하게 되었고 기존의 서울형에서 받았던 지원금 더하기 뉴딜 사업에서 받는 지원금까지 해서 저희 뉴딜 사업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계획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실행 계획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재생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길 거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 신산마을은 배려와 공감, 소통으로 신삼, 즉 신월삼동의 3대가 모여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신산마을이라고 지었고요. 또는 이 글씨체를 잘 보시면 이 신산마을이라는 글씨체가 신나무로도 읽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마을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주민 주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주택, 주거, 환경 정비, 마을 골목길 재생, 생활환경 SOC 시설. SOC 시설이라 하면 주차장 또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주도의 사업이고요. 마을 밖에서는 산업체, 관공서, 대학 등이 협업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신삼 리빙랩 같은 경우는 소음 정화 리빙랩은 공항공사와
역사문화 리빙랩은 숭실대학교와 재난재해 리빙랩은 SH공사와 협업하여 꾸준히 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신삼 안전마을은 경찰서, 또 도시재생활력소는 SH공사 등등과 함께 청년주택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마을 밖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요. 전문가를 현재 육성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 도시재생센터가 사업 이후에 이제 중단이 될 경우 마을 관리 기업을 미리 육성해서 향후 마을의 발전과 안녕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마을 관리 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외에 우리 신월삼동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도 펀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스마트 부분에서의 각종 다양한 사업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재생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기본 과정이 아닌 심화 과정 수업까지 꾸준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땡땡땡 땡땡땡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땡땡땡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도시재생 기본과정 2강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꼼꼼하게 이해하기, 지금까지 수업 들으셨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시재생 꼼꼼하게 이해하기 강의를 직접 뵙고 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게 돼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끊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수강해 주신 주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